자, 요즘 뭐 금융 쪽에 얘기들이 많죠. CFD 어려운 용어도 있는데 증권사의 과연 실적은 어떨지 실적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보험과 증권 커버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곤란한 질문은 안 할게요. 네. 자, 증권주 1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실적 좋겠죠?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네. 1, 2, 3월에 워낙에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잘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채권 평가 이익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 금리가 들었습니다. 내려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기준금리 내려가려면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네. 네, 뭐 시장금리가 먼저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이 일부 인식이 되면서 증권사들의 손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150% 정도 이제 증이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군요. 네. 돈이 다 어디서 나갔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중문에서 많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연초부터 사실 그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네,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뭐 그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이어서 바로 또 이제 엔터 쪽에서 이슈가 또 크게 나왔었죠. 순차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왔죠. 네, 그리고 뭐 로봇이라던가 뭐 AI 테마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2차 전지 아까 그렇죠. 뭐 에코프로 이런 차트는 나올 수 없다 네.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과열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면서 그 1월부터 3월까지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4월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4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아직도 20조 원대 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증권주는 상당히 편안할 수는 있어요. 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요. 오케이. 네.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앞서 제가 잠깐 멘탈려다 말았지만, 꼭 나쁜 건, 이게 아닌데. 하여튼 현대차가 네. 그 러시아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팔았어요. 근데 상당히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쵸. 근데 러시아에 판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팔았더라고요. 카자흐스탄. 네. 그 이유가 다 네. 있던 것 같은데 러시아가 안 사준 거죠. 물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면은 더 좋을 거야. 더 좋아야지 이게 맞겠지만 증권사도 지금 실적은 좋잖아요. 근데 반면에 속에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PF. 네. 네. 한국은행이 RP를 발행하면서 이 월마다 자금 수급을 조절하는데 이번 달에 RP 발행을 줄였더라고요. 그 얘기는 증권사 PF가 이게 뭔가 지금 잠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자, PF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사실 PF 쪽 쉽지는 않고요. 이게 뭐 부동산 PF 쪽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제 지난 연말 대비해서는 증권사들의 상황이 나아진 거는 맞아요. 네. 분명히 이거는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그 시장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증권사들의 신용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뒤에 두 가지는 거의 좀 이슈는 해소가 되기는 했어요. 네. 한국은행이 작년에 뭐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자금 공급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숨통은 지금 트여서 뭐 신용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는 굉장히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 둔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에서 온전히 지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익스포저는 없고요. 그렇죠. 네, 뭐 부동산 PF 쪽은 이제 개발 쪽이기는 한데요. 증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그러면은 과연 이 위험들이 다 터졌을 때 직접 이 위험 손실 부담을 다 할 수 있는 정도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일단 자기 자본 대비해서 증권사들의 그 PF 비중은 대략적으로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50% 내지는 200%
20%까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타 이금융권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형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이라던가 네. 뭐 이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등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증권업종 PER이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디스카운트는 역대 지금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좀 우려가 부동산 PF 쪽 관련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증권주에 대한 2분기 전망, 투자 전략, 그리고 또 그중에 선택. 네, 일단 지금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굳이 증권주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지금 사실 주가는 PBR 기준으로 코로나 저점 때랑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거래 대금은 코로나 이후로 거의 사상 최대치, 거의 뭐 코로나 피크 때랑 거의 유사할 정도로 지금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자영업자분들 주식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돼야 이런 되는데. 맞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뭐 브로커리지 쪽에서 좀 이제 그 엣지를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을 업종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PF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지금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자, 보험주는 요즘 잘 나가요. 그런데 보험주 1분기 실적 평가하고 2분기 전망, 그리고 또 투자 전략, 거기에 선택까지 한꺼번에. 네. 뭐 보험주 워낙 이제 좋은데요. IFRS 17 덕분에 그 효과가 좀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네,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이익이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뭐 본질적인 이제 기업 가치가 앞으로는 새로운 회계 기준 하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 보험업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실적 시즌에서도 좀 이제 눈여겨 보실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는 이 IFRS 17으로 인한 증액 효과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저희가 실적 추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뭐 1분기 뭐 실적 프리뷰 자료가 유의미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IFRS 17 전환 수치를 가지고 산정했었던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와 이것을 균등하게 이제 그 분기별로 나눠서 인식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증액이 가능하고 네.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업종 좀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프닝도 많고 뭐 시장 변동성도 큰데 의외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제일 단단한 쪽이 보험업종 아니었나. 아무도 잘 쳐다보진 않고 대중성이 없어갖고. 그죠? 이제 매니아층이 있으시죠. 네. 금융에 대한. 네. 자, 보험업종은 그러면 그 중에 선택. 네,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지금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 두 개 업종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네, 그리고 DB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떤 트라우마? 아니, 그 반도체 때문에. DB 그쵸. 하이텍 때문에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지주사 DB도 좀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지배구조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운 자유롭죠.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트라우마에서는 좀 극복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명보험 네. 쪽은.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 시장금리 기준으로. 네네네. 라고 보신다면은 한화생명을 좀 유의 깊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레포트를 게재하셨는데 포인트 내용은 뭡니까 이게? 네. 카카오페이 실적 프리뷰 자료였고요. 네. 이제 그 실적이 이번 1분기에 영업 적자 한 150억 원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적자의 주요 주범은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이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좀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기사가 나왔죠. No. 그 카카오페이가 미국의 증권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카카오페이 증권이 해외 주식 쪽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아직 작성을 하지 못하고 오늘 사실 휴가예요. 네, 휴가인데 그래서 출연을. 네, 그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코멘트를 못 드리는데 다음번에 기회 되면은 그때 제가 좀 뎁스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출연을 해주신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